자, 다음 김채하 학생 거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했나 보죠. 삭막한 도시 속 반려견에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선물하겠습니다. 마침표. 그리고 서브 헤드로 화장품 업계 1위에 이어 펫푸드 업계 1위 달성 목표. 그리고 시리우스라고 메시지를 띄웠네요. 한번 보죠. 자, 삭막한 도시 속에서 반려견에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선물하겠습니다. 자, 김채하 학생도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을 직접 한 것 같죠? 수고했어요. 좋습니다. 이런 시도는 정말 여러분들 칭찬해주고 싶어요. 좋은 거예요. 촬영하기도 어려웠을 텐데 매장에서. 네, 좋습니다. 이 뒤에 지금 리얼이라고 보이는데 이 더 리얼이라는 게 이게 할인해서 만드는 그 펫푸드잖아요. 어, 저거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죠. 김채아 학생은 먼저 이 서체 뭐 화이트를 사용하진 않았어요. 그쵸?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더 어드바이스를 한다면은 위에 있는 메인 헤드라인과 밑에 있는 서브 헤드라인은 컬러를 조금 다르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메인 헤드라인이 잘 보여야 되죠. 네, 이 정도 컬러면 적당하게 잘 보이는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화장품 업계 1위에 이어 펫푸드 업계 1위 달성 목표. 이 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냥 화장품 업계 1위에 이어 이 말 필요 없어요. 이 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펫푸드 업계 1위 달성. 목표도 필요 없어요. 펫푸드 업계 1위 달성.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빼야죠. 자꾸만 말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빼서 확연하게 한 문구로 전달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컬러도 위에 있는 메인 카피보다는 조금 톤을 낮춰서 조금 묻혀도 상관없어요. 배경에 묻혀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표지는 서체는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 저 동영상 동영상이 조금 어두워요. 너무 좀 어둡기 때문에 조금 밝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메시지 자체예요. 삭막한 도시 속 반려견에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선물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침표까지 찍었거든요. 이 마침표 필요 없어요. 마침표는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획서상에서 이런 헤드라인 메시지를 전달할 때 마침표 필요 없습니다. 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자체가 어떤 교과서적이고 틀에 박힌 듯한, 그렇죠? 틀에 박힌 듯한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재미가 없잖아요. 정말 삭막하게까지 좀 느껴져요. 저는 이런 것보다는 제가 한번 또 와싱을 좀 했는데 한번 보죠. 저는 우리 집 댕댕이는 매일매일 게린이 날, 그리고 밑에 시리우스 펫푸드 업계 1위가 되는 날까지라고 서브헤드를 달아줬어요. 그리고 그림의 톤을 조금 어두운 듯해서 조금 밝게 해봤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집 댕댕이는 매일매일 게린이 날 펫푸드 업계 1위가 되는 날까지 라고 메시지를 띄우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채아 학생이 위에 이 강아지 발자국 표시 있죠? 재밌는데 잘 나타나지가 않았어요. 그쵸? 화면이 좀 어두워서.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왓싱을 해봤어요. 음, 토픽은 너무 교과서적이고 뻔한 얘기를 하면은 일단 사람들한테 주목성을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는데 어, 기획자는 어떻게 하면 그들의 시선을 내 브리프로 끌어올 수 있을지, 어떻게 또 재밌게 할 수 있을지, 일단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그들이 반려견이라는 그런 교과서적인 표현보다는 좀 더 소비자 언어가 댕댕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소비자 언어를 쓰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강아지도 가족, 소중한 가족처럼 여기는 추세, 또 애기라고 또 표현을 하잖아요. 애기. 어린이날, 계린이날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하지 않을까. 또 메시지 전달이 좀 쉽지 않을까요? 자, 한번 볼게요. 삭막한 도시 속 반려견에게 자연 본연의 모습을 선물하겠습니다. 화장품 업계 1위에 이어 펫푸드 업계 1위 달성 목표 시리우스. 자, 이렇게 접근하는 것과 한 번 더 볼게요. 우리 집 댕댕이는 매일매일 계린이날 시리우스 펫푸드 업계 1위가 되는 날까지 쫀쫀쫀쫀 발자국. 화면 좀 밝게. 자, 이게 좀 더 친숙하고 사람들이 그나마, 이게 뭐 완벽하다는 건 아니고 그나마 좀 살짝 미소를 머금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이 시리우스는 지난번에 아이템 선정안에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앞부분이 정리가 아주 잘 돼 있어요. 그 스테이트먼트로 갈 부분도 아주 카피 정리가 잘 돼 있었거든요. 그 스테이트먼트조차까지도 너무 교과서적인 표현을 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제목마저 이렇게 삭막한 도시 속 이렇게 자연 본인의 모습 하겠습니다라는 거 좀 딱딱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디자이너가 특히 이런 토픽의 문장을 만들어내는데 아주 뭐라고 할까요?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자꾸만 시도를 해서 새로운 거를 해봐야 여러분들이 이 토픽도 마찬가지고 기획서 문구를 완성하는데 여러분들이 한 단계, 두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명조를 썼죠. 김채아 학생은 고딕을 썼어요. 토픽을 전달함에 있어서 고딕보다는 명조가 효과적이에요. 훨씬 더 부드럽고 유연하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이 고딕체는 안에서 어떤 전략 포인트를 집어주기 위할 때 그럴 때 강력하게 사용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사용한 고딕 서체는 너무 볼드한 거예요. 너무 볼드해요. 예. 자, 밑에는 그냥 부드럽잖아요. 그렇죠? 저는 오프닝에서는 그렇게 딱딱하게 갈 필요가 절대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김채아 학생도 표지를 제가 지금 요 한 거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16대 9 사이즈 아니라고 했죠? 지금 16대 9 사이즈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4대 3 사이즈로 합니다. 4대 3. 16대 9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좀 생기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껏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A4 용지 4대 3 사이즈로 합니다. 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또 이번에는 김푸른 학생 거 한번 보죠. 자, 김푸른 학생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죠. 자연에서 찾은 삼배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습니다. 한번 보죠. 볼게요. 자, 자연에서 예고온 삼배, 자연에서 찾은 삼배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네요. 자연에서 찾은 삼배,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거 억지스럽지 않으세요? 자연에서 찾았다, 삼배를 자연에서 찾았다라는 거는 뭐 그렇죠? 자연스러운 일상,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그리고 톤이 너무 좀 흐려요. 너무 흐려요. 자, 이걸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삼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했죠.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삼배입니다. 자, 만일 이렇게 메시지를 띄웠다면 그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들은 예고온 3배잖아요. 3배. 3배에서 상당히 프라이드를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연에서 찾은 삼배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 하면 어디에 내가 메시지의 포인트를 둬야 할지를 잘 모르겠잖아요. 자연스러운 일상인지 삼배인지. 근데 느껴지는 것은 결국 삼배로 인해서 내가 자연스러운 일상을 영위할 수 있다라는 건데, 그 자연스러운 일상이라는 게 너무 범위가 넓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차라리 삼배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거 삼배입니다. 그리고 글자의 컬러도 바탕 동영상과 조금 어우러질 수 있도록 컬러를 조금 적용시켰어요. 자, 까만색. 물론 이 자연이라는 단어는 글자는 색깔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자연에서 찾은 삼배와 이것보다는 자연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삼배입니다가 훨씬 부드럽고 전달력도 좋지 않을까요? 훨씬 또 자신감도 있어 보이고, 그렇죠? 토픽의 그 메시지의 위치를 지금 김푸른 학생은 왼쪽 밑으로 이렇게 위치를 시켰어요. 이 방법 좋지 않아요. 많이 사용하긴 합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좋지 않습니다. 가운데 중앙에 자신 있게 꽉 예쁘게 잘 넣어주는 것이 좋아요. 훨씬 주목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톤 너무 다운시켰어요. 너무 다운시켰어요. 이 카피가 안 보이니까 이제 점점 이제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보면 이 카피 안에 그라데이션이 적용되어 있잖아요. 사실 이 컬러가 있는 이 그라데이션은 글자에 잘 사용을 안 해요. 저는 웬만하면 이 토픽에도 이런 컬러를 잘 안 넣는 편이거든요. 그냥 무채색으로 합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또 신뢰성을 주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 토픽이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컬러를 적용을 좀 많이 했어요.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위에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밑에 살랑살랑 흔들리는 이 나뭇잎들 자연스러운 거 삼배입니다라고 조금 은은하게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제품의 성격하고도 좀 맞는 것 같고요. 억지로 이렇게 저 잦은 삼배와 함께하는 자연스러운 일상이라고 나열을 한다고 할까요? 이 카피에서 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이제 느끼셔야 되는데, 아셔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뉘앙스가 훨씬 자연스러워요. 정말 말 그대로 이 레이아웃과 이 카피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김푸른 학생은 앞으로 자연에서 찾은 삼배, 가장 자연스러운 건 삼배. 이 문장 자체가, 이 토픽 자체가 하나의 컨셉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잘 한번 연구해 보시고요. 이런 맥락에서 좀 접근을 해봤으면 좋겠고, 또 표지 16대 9 아니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죠. 4대 3 사이즈로 다시 정리를 하세요. 네, 또 다음 거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박지민 학생 거 한번 볼게요. 박지민 학생은 어떻게 했나 보죠. 박지민 학생은 그 저거였죠. 색연필 그 펠리시몬가요? 제가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펠리시모였나 보죠. 펠리시모.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볼게요. 당신에게 보내는 색다른 25개월. 네, 좋아요. 박지민 학생은 생각을 좀 많이 했네요. 한번 보죠. 자, 당신에게 보내는 색다른 25개월 하면서 화면이 조금씩 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펠리시모 50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박지민 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간 있죠? 당신에게 보내는 색다른 25개월. 이거 너무 벙벙한 거예요. 그쵸? 자간 다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면 오히려 안 읽혀요. 아무리 좋은 컨셉도 이렇게 서체를 자간을 벌려서 표현을 하면은 절대로 읽지 않아요. 힘들어. 예, 자간 정리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자간.
자, 그리고 또 고딕을 사용했어요. 고딕. 당신에게 보내는 색다른 25개월 상당히 감성적인 것 같은데 느낌은 카피해서 주는 어떤 느낌은 그리고 색다른 25개월이라는 거에서 왜 25개월인지 그렇죠? 1년이 아니라 1년 한 달을 더 하는 건지 뭐 아무튼 그래요. 이게 당신이라는 거 표현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수긍을 할 수가 있어요. 너에게 보낸다. 그렇죠? 당신이라기보다는 너라고 표현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색다른 25개월 너에게 보낸다. 뭐라든가. 그렇죠? 색다른 칼라를 너에게 보낸다. 뭐 그렇게 좀 접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조금 수정을 좀 해봤는데 볼게요. 자, 당신이 경험할 500컬러의 생기 에너지라고 저는 한번 메시지를 바꿔봤어요. 그러면서 그림도 조금 이동을 시키고 조절을 좀 해줬어요. 톤도 좀 다운 시키고요. 어, 일부러 그 토픽 글씨에 색상을 좀 컬러를 좀 넣었어요. 500 컬러를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이 박지민 학생 아이템 선정할 때 보니까 500 컬러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그 펜슬마다 색마다 그 이름이 달랐거든요. 그 이름이 달랐다는 건 컬러의 색상명이 달랐다는 건 네임이 달랐다는 건 어떤 음, 변화라는 건 결국은 나한테 새로움. 그게 날마다 나한테 새로움을 선사하고 싶은 것. 저는 그걸 생기 에너지라는 단어로 좀 정리를 해본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내가 갖고 있는 디자인하고자 하는 제품의 특장점, 유니크한 면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분류하고 분석하고 그룹화지다 보면은 에너지란 말이 생기게 돼요. 또 생기란 말도 생기는 거예요. 발랄함, 변화, 신선함, 늘 새로운 날 하다 보면 생기란 단어가 떠오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제품이 갖고 있는 500 컬러를 붙인 것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박지민 학생이 앞에서 당신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제가 박지민 학생의 생각을 어, 저 존중해서 당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만일 이걸 조금 더 구어체적으로 조금 더 소비자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박지민 학생이 좀 연구를 해보세요. 어, 얼마든지 워싱할 수 있겠죠. 500 컬러의 생기 에너지를 너에게 보낸다. 너에게 보낼게. 뭐 얼마든지 가능해요. 당신에게 보내는 색다른 25개월 딱딱하잖아요. 그렇죠? 딱딱한 거예요. 그 자간도 이 벙벙하고 밑에는 자간은 일단 먼저 정리를 했고 박지민 학생이 고딕을 썼기 때문에 저도 고딕을 한번 써봤어요. 그런데 너무 볼드한 거예요 지금. 박지민 학생이 쓴 이 고딕체는 너무 볼드해요. 절대로 볼드해서는 토픽 부분에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제일 볼드하다고 생각하는 수치 정도가 이 정도일 거라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림이 동영상이 너무 천천히 움직여도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림의 스트리밍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톤이 너무 이제 이런 거 보고 날라버렸다고 그러는데 너무 좀 날랐어요. 그렇죠? 이런 거 조금 더 조절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조절해 주셔야 돼요. 이런 거다. 여러분들이 그 PPT 파일을 만들 때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꼼꼼하게 다 조절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케터들이나 기획자들이 PPT 파일을 만드는 것과 디자이너가 디자인 브리피를 만드는 거하고는 퀄리티에서 차이가 확실히 나요. 디자이너가 만드는 PPT 파일이 훨씬 보기도 좋고 깔끔해요. 마케터나 기획자들이 만드는 기획서는 복잡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타이핑이 많고 장글자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것이 최종적으로는 심플하게 정리되는 결과물이 나오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박지민 학생도
제가 어떻게 보면 그냥 정리를 좀 한 건데 제가 이렇게 정리한 메시지 참고하셔서 한번 생각을 더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표지 다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표지 토픽이 잘 정리돼야 나머지 스테이트먼트 부분도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다음 서가연 학생 거 한번 볼게요. 자, 서가연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 이 친구는 제가 한번 볼게요. 크레이토스와 바다가 더 오래 아름다울 있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숫자가 빠진 거 아닐까요? 아름다울 수, 그쵸? 수를 제가 치겠습니다. 아름다울 수가 여기 또 있네. 자, 크레이토스와 바다가 더 오래 아름다울 수 있도록 2023년까지 해양 폐기물 30% 줄이기. 크레이터스. 그리고 이름 필요 없습니다. 이거 이름 빼요. 이름은 지웁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제출하는 건 제가 누가 제출했는지 아니까 이름은 필요 없어요. 표지에 특히. 자,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보죠. 자, 바다 안에서 이게 뭔가요? 이게 뭐죠? 아무튼 예쁜 게 움직이고 있네요. 크레이터스와 바다가 더 오래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했어요. 또 고딕을 썼네요. 그쵸? 고딕을 사용을 했고 이 고딕 서체 자간 정리 또 절대로 안 돼 있고 이거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좋은 점은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은 거는 메인 헤드 토픽과 서브 토픽의 색상 차이를 줘서 구분을 줬다라는 거. 이런 거는 좋아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색상을 좀 다운시켜서 이 메인 토픽이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간 조절하셔야 되고요. 색상 화이트 아닙니다. 화이트보다 한 단계 다운된 그레이를 사용했어요. 잘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크레이터스라는 브랜드, 이 뭐라고 할까요? 재활용 리사이클 브랜드였죠. 한번 어떻게 제가 마시겠는지 한번 볼게요. 저는 크게 생각해봐. 크레이터스와 바다가 더 오랫동안 아름다울 수 있게. 그리고 밑에 서브헤드로 해양 폐기물 30% 줄이기라고 했어요. 한번 볼게요. 크레이터스와 바다가 더 오랫동안 아름다울 수 있게 너 크게 한번 생각 좀 해봐. 자, 한번 보죠. 뭘 크게 생각해? 환경까지 생각하는 거잖아요. 미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너는 더 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think big이란 말이에요. 제가 왜 크게라는 말을 썼느냐면 이 크레이터스잖아요. 크레이터스. 앞에 크자가 있죠. 크게. 크레이터스는 지구의 환경을 생각한다. 미래를 생각해서 재활용 재료로 어떤 그 제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브랜드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크레이터스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남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 남과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근데 남과 다른 생각이라고 한다면 너무 막연한 거죠, 그게. 다르다.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그 전략서에서 하는 말이죠. 차별화시키겠습니다. 다르게 하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거예요. 다르다. 뭐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 거죠? 구체화해야죠. 자, 나는 얘와 달라. 라고 표현하는 것과 나는 얘보다 작아. 키가 작아. 라고 표현하는 건 다른 거죠. 다르다는 큰 의미는 같겠죠. 작으니까 다른 거예요. 달라서 작은 게 아니잖아요. 구체적으로 더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다르다라는 거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넓다, 좁다, 많다, 적다, 길다, 짧다.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까맣다, 하얗다. 다른 거잖아요. 같은 면적인데도. 좁다, 넓다. 그러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는 이 제품을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나는 환경까지 생각하고 지구의 미래까지 생각하는 또 우리 앞으로 살아갈 다음 세대까지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이 생각은 다르다? 아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크다. 크다. 그러니까 크리에이터스의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다르다. 크게 생각해봐. 바다를 생각하고 하늘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틀을 넓혀봐. 크게 생각하는 사람이 크리에이터스 제품을 구입하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런 컨셉 키워드를 개발해 내면은 크게, 그쵸? 앞으로 이 크리에이터스 제품의 큰 크리에이티브 컨셉 자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서가연 학생이 한 부분을 아주 높게 평가를 하고 싶었어요. 음, 생각이 분명히 거기까지 가 있어요. 지금 이 친구는 가 있는데 그거를 토픽에서 크리에이티브에서 어떻게 내가 이걸 제대로 표현해낼지 그걸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바다가 더 오래 아름다울 수 있도록 이 정도 생각을 했으면, 그쵸? 생각의 틀이 많이 가 있는 거예요. 뭐 본인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자, 그리고 2023년까지 해양 폐기물 30% 줄이기. 자, 구체적으로 잘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연도까지란 말, 그렇죠? 이거는 나중에 해줘도 돼요. 지금 중요한 거는 해양 폐기물 30% 줄이기예요. 그렇죠? 한번 이 표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크게 생각해. 해양 폐기물 30% 줄이기. 어떤 공감이 좀 생기지 않아요? 크게 생각한다.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한다. 크리에이터스의 크자와 크게의 크자 얼마든지 매치시켜서 재밌는 표현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서가연 학생의 그 처음 이 부분 높이 평가를 하고요. 이 로고 지금은 굳이 필요 없어요. 이거는 지금 여기 있을 필요도 없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표지 다시 만드시고요. 4대3으로 지금도 16대9로 되어 있죠. 다시 만들고 디자인 스테이트먼트 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디자인 골까지 가면은 그 다음에는 이 워딩 키워드와 접합을 한 크리에이티브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가연 학생은 아주 잘했어요. 칭찬을 많이 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자, 다음 거 또 볼게요. 서예림 학생 거 한번 보죠. 서예림 학생. 자, 피부도 환경도 지켜드립니다. 톤 28, 패키지 차별화. 톤 28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도 이제 촬영을 했어요. 그렇죠? 요 손등에 요 크림을 바르는 거죠. 자, 이렇게 한 거를 저는 피부도 환경도 지켜줄게 하고 그냥 구어체로 말을 했어요. 피부도 환경도 내가 지켜줄게. 어, 그렇게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한번 볼까요? 어, 지금 동영상이 잘 실행이 안 되네. 보죠. 네. 피부도 환경도 지켜줄게. 톤 28. 이 정도로 한번 트리밍을 해본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옆에 왼쪽에 이렇게 마트가 하나 돼 있었죠? 이거 마트라고 하는데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 피부도 환경도 지켜드립니다. 라는 피부 환경 물고 들어가는 건 좋아요. 어떤 토픽에서 또 컨셉적으로. 피부 환경이라는 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명확하단 말이에요. 근데 지켜드립니다. 라는 표현. 이거 별로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교과서적인 표현이고 그냥 틀에 박힌 표현이에요. 내가 지킬게 라든가 지켜줄게 라든가 좀 더 구어체적으로 소비자 언어에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톤 28이라는 거
톤 28이라는 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또 여기 있죠. 톤 28 패키지 차별화. 도대체 이 차별화라는 말을 많이들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차별화, 디퍼런스. 이거 위험한 말이에요. 좋은 말인데 상당히 위험한 말이라고요. 어떻게 차별화를 지킬 건지. 피부도 환경도 지켜드리는데 톤 패키 이거는 내 생각이잖아. 그렇죠?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애매모호하니까 표지에서 아규먼트를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PPT를 보는 것이 패키지 차별화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냥 피부도 환경도 내가 지켜줄게. 아니면 걱정하지 마. 내가 지켜줄게. 쉽게 소비자 언어로 톤 28 접근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 마트 지금 되어 있는 거 있죠? 마트. 이거 안 좋아요. 이런 방법 쓰지 마십시오. 자간. 그렇죠? 자간. 그리고 또 한번 얘기합니다만 이 글자에 칼라 이렇게 막 유채색의 칼라를 아무리 채도가 낮다 하더라도 별로 이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서예림 학생도 이 표지 부분을 다시 한번 이 동영상 촬영한 거는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그런 의도는 참 높이 평가를 하고요. 브랜드를 좀 더 강조를 하고 서브헤드가 없으니까 서브헤드가 없는 경우에는 브랜드를 강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지를 다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거 볼게요. 서예림 학생 다음에 원혜진 학생 거를 한번 보죠. 원혜진 학생은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이템 선정 그 피드백을 할 때 제가 원혜진 학생 거를 빼놓고 했어요. 정말 너무 미안해요. 제가 그런 경우가 없는데 사실 지난번에 이 녹음을 할 때 제가 좀 밤을 새서 가지고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놓쳤는데 원혜진 거를 원혜진 학생 피드백이 없었어요. 호도 과자였죠. 학화 호도 과자 선물하고 효도하세요죠. 근데 이 친구는 지금 보면 동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호도라는 옆에 이 호도 애니메이션을 줘가지고 호도가 효도로 변하게끔 했어요. 한번 보죠. 자, 이렇게 87년의 전통 학화자를 저는 이렇게 바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볼게요. 호도가 효도로 변했죠. 이게 이제 원혜진 학생이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거 디자인 기획 및 전략 아이템 선정안 이거 필요 없습니다. 선물하고 효도하세요. 87년의 전통 별표 막 했어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87년의 전통 학화 호도 과자 선물하고 효도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다음 저는 메시지를 좀 이렇게 바꿔봤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도 과자를 보여주세요. 이 호도가 지금 제가 이 애니메이션을 조절을 잘 안 했는데 이 호도 옆에 똥 떨어지면서 효도로 바뀌는 거 좋아요.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괜찮습니다. 단 저는 토픽이 너무 뭐라 볼까요? 좀 뻔한 얘기라고 할까요? 전통 87년의 전통 아무도 관심 없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 사람들은 몇 년의 전통이 있다라는 거는 어떤 탑 브랜드에서 기대해야 하는 거고요. 이런 우리가 효도 과자라는 것이 상당히 소비자의 머릿속에서 위에 있는 윗부분에 있는 클래스에 위치하지는 않잖아요. 기호품이란 말이에요. 기호품. 거기서 전통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87년 부분에 별표까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저거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갖고 올 수 있다. 특히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호도 과자라는 그런 전통보다는 맛이란 말이에요. 맛이 있어야죠. 그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막상 이 학화 호도 과자 살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거지. 전통을 갖고서 접근한다라는 거는 리스크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두 과자를 보여주세요. 효도 과자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호도 과자 비주얼을 제가 조금 음, 패스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배경도 좀 조절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이 배경을 더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 정도로 그냥 끝냈어요. 여러분들이 음, 어떤 큰 영상을 전체 화면에 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라면은 메인 카피를 주로 크게 보여주면서 배경을 정리를 좀 해줘야 되는데 배경에 그라데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이 그라데이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또 이제 좀 여러분들과 사실은 좀 얼굴을 맞대고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카피 부분에 있어서 토픽의 메시지 부분에 있어서도 전통보다는 좀 이렇게 소프트하게 그냥 좀 기호식품이기 때문에 먹는 거잖아요. 음, 가볍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명랑해 보이죠. 명랑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있는 이 그림들 16대 9 사이즈 사용했죠. 그리고 이 지금 그림이 어떻게 합성을 하는 건지 모르지만 이 그림과 이 그림은 별개 아니에요, 지금? 별개인데 지금 어떻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봤는데 이 그림과 이 그림 제가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요 그림 이쪽도 좀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전혀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분 이쪽 부분은요. 여기서 커팅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 지금 호도하세요. 이거를 타이핑을 한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사이트에 있는 거를 갖고 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 애니메이션에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했어요. 저는 이 일러스트레이터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닥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원혜진 학생 같은 경우는 호도에서 효로 이제 바꾸기 위해서 이 애니메이션 일러스트를 이용을 했단 말이에요.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이 자체는 좋은데 만일 얘를 실물로 했다면 어떨까요? 이런 사진, 호도 과자 사진으로 했다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아까 팜트리인가요? 거기서도 물방울 모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이 음, 모든 어떤 라인 드로잉이나 표현에서 그런 것과 잘 어우러졌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거지 낯설게 할 때, 낯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기법을 사용하는데 기획서상에서 이런 일러스트레이터 애니메이션을 사용한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메시지 쪽에서 비주얼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달하는 것이 좀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도 과자를 선물하세요. 뭐 효도 쪽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은 바로 효도는 뭐겠어요? 나죠, 나. 부모님께 효도라는 건 결국은 윗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아니면 또 이런 카피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당장 생각이 하는 거지만, 부모님,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학화 호도 과자. 뭐 이렇게 접근을 해도 되겠죠. 그렇죠? 부모님께 효도하는 가장 쉬운 방법. 학화 호도 과자. 그렇죠. 그런 방법도 괜찮네요. 효도로 접근을 한다면 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호도 과자를 보여주세요.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 효도라는 것도 조금 이 일러스트레이터가 아니라 이 실물, 호도, 이 그림을 사용해서도 표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조금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고 그림 자체에 이 카피가 좀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음, 뒤에 사용하는 저 동영상이나 그림은 그림대로 그렇죠? 그리고 또 카피는 카피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것이 파워포인트예요. 그래야 PPT가 깔끔해지고 집중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된 그림을 사용하는 것은 그닥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자, 그래서 요 제목, 이것도 좀 정리를 하시고, 사이즈 4대3 사이즈로, 4대3 사이즈로 다시 정리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또 보겠습니다. 유예선 학생 거 한번 볼게요. 유예선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온 하루 젤리에 몸을 맡기다 라고 되어 있네요. 온 하루 젤리에 몸을 맡기다. 한번 보죠. 유기농을 사용한 국내 최초 유산균 비타민 젤리 올데이업 옐로우 배도라지 비타민 젤리. 그러면서 배와 도라지인가요? 도라지 그림이 이 자료 화면을 어디서 구했나요? 뭐 좋네요. 좋습니다. 배와 도라지 표현을 잘했어요. 근데 역시 토픽에 사용된 글자, 서체 모두 다 고딕을 사용했죠. 식품, 먹는 음식에는 이런 딱딱한 게 잘 어울리지 않죠. 부드러운 서체가 좋겠죠. 그리고 자간 조절하셔야 되고요. 네. 지금 보면은 어떤 게 메인 카피인지, 메인 토픽이고 또 어떤 게 서브 토픽인지를 잘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냥 하나의 덩어리인데 하나의 덩어리조차 이런 행간 같은 것이 어, 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전달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했어요. 자, 유기농을 사용한 국내 최초 유산균 비타민 젤리라고 했단 말이죠.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국내 최초 유기농 유산균 비타민 젤리 그리고 굿바이 미세먼지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림도 조금 트리밍을 좀 다르게 해서 조금 더 확대했어요. 임팩트 있게 좀 배와 도라지 재료를 좀 더 잘 보이게 했거든요.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예요. 아까 87년 전통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87년 전통을 얘기한 거는 어떤 탑 브랜드에서 전통을 따질 수 있어요. 그런데 국내 최초라는 단어는 또 달라요. 이 국내 최초라는 거는 소규모 이런 이제 어떤 중소기업에서 접근하기 손쉽다고 해야 될까요? 사람들은 첫 번째에 늘 관심을 갖거든요. 국내 최초.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참 촌스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안 그래요. 효과 있어요. 국내 최초라는 말은 늘 효과가 있습니다. 전 세계 처음, 국내에서 처음, 첫 번째라는 단어는 언제든지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비타민 젤리 형태, 젤리 형태의 유기농 유산균 비타민은 최초란 말이에요. 젤리 형태. 자, 이렇게 제품의 유니크한 면을 강조해 주는 것도 오히려 좋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동영상 자체가 제품의 원료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배와 도라지가 합쳐서 젤리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표현하면 좋겠는데 뭐 그것까지 너무 무리죠. 그리고 밑에 굿바이 미세먼지라고 썼어요. 아니면 뭐 굿바이 코로나도 괜찮겠죠. 지금 현재 사회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좀 제품의 특장점 그런 쪽에서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 자신 있게 유기농 유산균 비타민 젤리다. 국내 최초라고 접근하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위에도 온 하루 젤리에 몸을 맡기다. 좋아요. 근데 젤리에 몸을 맡기다. 젤리. 유기농을 사용한 국내 최초 비타민 젤리. 자, 이 부분도 유해선 학생이 잘 뽑아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잘했단 말이에요. 저는 유해선 학생 같은 경우는 하루 젤리에 몸을 맡겨라. 맡기다. 맡겨라. 잘 생각해 보고요. 이 컨셉을 계속 발전시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제품 위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 거죠. 만일 이 둘 다 섞어서 한번 사용할 수도 있겠죠.
국내 최초 유기농 유산균 비타민 젤리를 요 바로 밑에 유기농을 사용한 국내 최초 유산균 비타민 젤리. 힘들잖아요. 그냥 국내 최초 유산균 비타민 젤리. 국내 최초 강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서브 헤드로 쓰고 온 하루 젤리에 몸을 맡기다를 메인 카피로 써도 사용 괜찮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올데이 업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올데이 업. 온 하루보다는 올데이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올데이 업 젤리에 몸을 맡겨라. 뭐 이런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16대9 사이즈로 돼 있어요. 그 자간 조절하시고요. 다시 좀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윤민주 학생 거 한번 볼게요. 예감이었죠, 예감. 자, 환경을 예감하는, 미래를 예감하는 예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환경을 예감하는, 미래를 예감하는 예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환경을 예감하는, 미래를 예감하는 예감이 될 것입니다. 라고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이 영상은 윤미주 학생이 직접 촬영을 했겠죠? 아우, 좋아요. 예, 물음표도 잘 했어요. 괜찮습니다. 자, 좋아요. 환경을 예감하는, 미래를 예감하는 예감.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이제 윤미주 학생이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막연한 그런 진짜 그야말로 예감은 할 수가 있어요. 예감은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환경을 예감하는 그러니까 환경의 패키지를 어 그 뭐였죠? 친환경 제품으로 하거나 뭐 그런 어떤 아이템 선정에서 그런 메시지가 있었죠. 저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자, 하늘이 맑아질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잘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왠지 예감이 좋아. 환경도. 밑에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환경도. 혹은 나의 미래도. 그러니까 예감이라는 것이 미리 예측해서 감을 잡아본다는 거잖아요. 느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추측이잖아요. 그렇죠? 될 것이다, 되었으면 좋겠다, 내지는 되겠지라는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을 환경을 예감하는, 미래를 예감하는 예감이 될 것입니다. 라는 거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하늘이 맑아질 것 같아. 이게 이제 예감이잖아요. 또 오늘 수업은 잘 될 것 같아. 오늘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올 것 같아. 왠지 예감이 좋아. 그리고 윤민주 학생이 주장하고 싶은 환경과 미래를 뒤에 살짝 붙여놓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화면이 나오지죠, 이렇게. 하늘이 맑아질 것 같아. 오늘 수업은 잘 될 것 같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 왠지 예감이 좋아. 환경도 예감이 좋아. 미래도 예감이 좋아. 좀 긍정적인 의미를 먼저 앞에 살짝 도입 부분에 얘기를 해주고 우리 제품과 이 예감이라는 브랜드와 연결을 시키고 그 예감이 주는 감자칩이 아니라 이미 사전적 의미를 갖고 있는 예감의 환경,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살짝 붙여주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 이 크리에이티브는 제가 지난번에는 경쟁사와 차별하는 것보다는 그 예감, 그 캐릭터 부분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표지 부분에서 좀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4대3 사이즈로 다시 조절을 하시고요. 이 그림이 나눠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림을 일부러 지금 나눈 거예요. 지금 일부러 나눴는데 여기서도 그림이 나눠지잖아요. 시작하자마자.
음, 이런 의도를 잘 살리세요. 잘 살리는데 왜 이게 이 마트에 끝나는 부분과 경계선에 카피가 얹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16대 9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 자간이나 그런 것들, 글자의 컬러, 화이트 안 된다고 그랬죠? 정리하셔서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윤시현 학생 거를 보죠. 윤시현 학생은 잘했어요. 이게 지금 그 올바른 성문화 캠페인이었죠? 보죠.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을 응원해. 올바른 성문화와 인식의 정착. 뭐 좋아요. 그런데 여기 타깃이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성문화. 이거는 성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노인들을 얘기하는 건지 너무 캠페인. 이건 캠페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조금 명확하게 정리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캠페인이다. 캠페인 전략이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컨셉, 같은 주제, 같은 컨셉을 갖고 계속 크리에이티브를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해요. 캠페인. 그런데 같은 브랜드지만 동일한 브랜드를 각기 다른 컨셉으로 전략을 짜서 운영하는 것은 캠페인이 아닌 거죠. 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 윤시현 학생이 하고 있는 이거는 캠페인인 거예요. 지속적으로 같은 컨셉을 갖고서 지속적으로 공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타겟이 더욱더 명확하게 눈에 띌 필요가 있어요. 자,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을 응원해. 이 메시지에서 주는 거는 다분히 청소년들을 겨냥했다고 느껴지는데 밑에 올바른 성문화와 인식의 정착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만약에 위에 있는 카피가 없고 이것만 있다고 한다면은 이게 누구를 위한 건지 불확실하단 말이에요. 카피는 좋아요.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을 응원해. 괜찮습니다. 조금 더 다듬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You make your life라고 지금 영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네가 만들어가는 이게 한글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두 개가 어떤 거를 메인으로 내가 가져갈 건지. 그렇죠? You make your life. 이 영문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돼요. 제품으로 연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어떤 개념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 응원해. 이 정도의 메시지를 메인 토픽으로 쓰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고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 그렇죠? 청소년들이라는 타겟을 명확하게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공익적인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쪽에서 영문은 작게 그리고 밑에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을 응원해 이 부분은 명조체로 고딕 안 어울려요. 명조체로 그렇죠? 조절하셔가지고 조금 더 집중력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영문도 이것도 너무 두 개가 대립돼 있단 말이에요. 좋은 메시지를 이 지금 뒤에 있는 흐르는 동영상도 내가 어디로 지금 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어떤 앞으로 희망차 보이기도 하고 내가 또 뭘 위해서 또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좀 상쾌함도 좀 느껴져요. 바람 소리도 들리는 것 같고 좋아요. 그 타겟을 좀 명확하게 하고 영문보다는 한글을 메인으로 해서 조금 더 소프트한 음, 표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조금 더 그들의 성인식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겠죠. You make your life라고 하는 거는 네 인생 네가 살아 이런 말이거든요. You make your life는 네가 만들어가는 너의 날들을 응원해하고는 사실 맞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슬로건으로 사용하기도 사실은 저는 적당하지는 않다고 생각돼요. 그래서 영문은 좀 축소하시고 이 한글 한글 메시지는 참 잘 만들었어요. 좋은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잘
예쁘게 정리하시면 훨씬 좋은 표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잘했어요. 좋습니다. 어, 윤시현 학생은 이 아이템으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서 크리에이티브까지 잘 연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응원한다. 그렇죠? 응원한다라는 건 좋습니다. 잘했어요.